도내 한 유치원이 중국산 식재료 등 저질 급식을 했다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에 내려진 조치는 시정 권고뿐입니다. 부영 임대아파트 이중근 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린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도내에서도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내일은 도내 63개 시험장에서 2만 560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치원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는 가운데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 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원산지를 속인 불량 급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산 유기농 식재료만 쓴다고 홍보해온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산물 포장지에 쓰인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썩은 과일과 채소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를 저희가 처음에 보낼 때 유기농 먹인다, 국산 먹인다 해서 보낸 거거든요. 아, 믿음직스럽다. 먹을 것 갖고는 장난 진짜 안 치겠다. 근데 먹을 것 갖고 장난치니까 너무 화가 나고요. 유치원은 중국산 재료를 쓴 점은 일부 인정했지만 썩은 식재료를 썼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가 이제 갑자기 만약에 음식이 떨어지고 재료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중국산이 한 번쯤은 제가 있는 근무하는 3년 동안에는 전혀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 전주교육청은 뒤늦게서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에는 쌀이나 뭐 그런 게 국내산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원산지 표시 그 푯말을 아예 띄워놓고 아예 부착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지도 점검도 문제입니다. 2년에 한 번 점검을 나가는데 요식행위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일단 미리 전화를 하죠. 저희가 이제 뭐 언제쯤 한 몇 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에 혹시 원장 선생님 특별히 안 계시는 날 계시냐고 여쭤보고 이제 그날 외에도 나가죠.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은 고작 시정권고나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마땅히 감시할 방법도 없고 적발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부양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이 회장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회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이 500억 원이 넘는 계열사 자금을 서적 발간이나 세금 납부에 끌어서 회사에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영이 공사비를 속여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받아왔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법원은 부풀린 정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부영 아파트 임차인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민들을 속여 거금을 챙긴 이 회장이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국 부영 임차인들이 피 끓는 억울함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보고요.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한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전주와 익산 등 도내 부영 임대아파트 13개 단지 입주민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부영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례에 따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표준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서 계속 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인들의 반발 속에 부영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자신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정해지면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반봉건과 외세 척결을 외치며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민주주의의 효시로 꼽힙니다. 하지만 혁명 참여자들과 후손들은 그간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 운동과 달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후손들은 한때 난을 일으킨 역도의 자식으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족보에 있는 이름도 바꾸고 생년월일도 바꾸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전부 다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고부봉기 참여자도 혁명의 참여자로 포함하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현행 법률에는 독립유공자를 일제 국권 침탈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한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시점을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정해 앞서 일제와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학농민혁명이 가장 먼저 일제에 맞선 전국적인 사건으로 재평가받게 됩니다. 역사를 바르게 정리본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 국가기념일 행사 전에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도내에서도 예비 소집이 이뤄졌는데요. 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의 표정과 주의사항을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예비 소집이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 내 63개 시험장에는 고사실을 확인하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약간 부담감도 있기도 하고 일단은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모든 고사장의 수능 시험 주의사항과 수험표 부착 그리고 듣기 평가를 위한 장비 점검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수능생은 2만 560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 금지되며 올해는 전자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자담배 그리고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이런 것 등이 명시된 것이 작년과 좀 다른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핸드폰과 시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또는 시험 시간에 늦는 등 8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됐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때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거나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에 다른 과목을 자습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험생들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잠자리 들고 시험장에 한 7시 반 전에 도착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것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내일은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며 기침이 심할 경우 특별실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통신사 기지국 철탑을 돌며 접지선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지국 CCTV에 스프레이를 뿌려 얼굴을 숨겼는데 경찰의 추적을 끝까지 피하진 못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임실군의 한 통신사 기지국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탁한 연기를 뿜는 물질이 화면을 검게 뒤덮습니다. 누군가 CCTV 화면에 스프레이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스프레이가 묻지 않은 화면 틈새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오는데 공구로 보이는 물건을 허리춤에 챙깁니다. 상주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장비 점검 때문에 이렇게 갈 일들이 있거든요. 기지국에 접지선을 전환을 당해가지고 CCTV를 보고 이제 통신사 기지국을 돌며 접지선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37살 정모 씨. 정 씨는 기지국 CCTV를 스프레이로 덮은 뒤 철탑 내 사다리를 통해 꼭대기에 올라가 50m 길이의 접지선을 끊어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북 지역 기지국 등을 돌며 23차례에 걸쳐 훔친 접지선이 400m, 1,300만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기지국의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한 접지선이 돈이 되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선이 돈이 비싸다 생각을 해가지고 생계비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거를 노리고. 경찰은 정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산의 OCI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누출된 질소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군산 소룡동 군산산업단지 내 OCI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62살 A씨 등 외주업체 근로자와 OCI 직원 등 9명이 누출된 질소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교체 작업의 안전을 위해 질소가스를 살포하는 과정에 다량의 가스가 확산됐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가 도내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 미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가 260여 명으로 액수는 92억 원이며 이 가운데 161명이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이 체납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최다 체납액은 각각 5억 9천만 원과 2억 3천만 원으로 전라북도는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 압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취업자 수는 93만 3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천 명이 감소한 가운데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의 자연 증가로 고용률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자 수는 1만 8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천 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0.4% 상승한 1.9%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는 과일과 채소를 선별, 포장하는 복합시설로 최신 선별기와 세척, 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연간 2,500톤의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3회 국제탄소 페스티벌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행사에는 40여 개국 250개 기업이 참여해 탄소 산업의 최근 기술 동향을 교류하고 특별 전시회도 열립니다. 전주 YMCA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도내 시민단체와 민중당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련자 처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군산대학교와 특장차 업체 광림이 협약을 맺고 군산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대와 광림은 전기 특장차 관련 장비를 공동 연구하고 재학생 취업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호남 KTX 요금 인하와 직선화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정동영, 김동철 등 호남권 의원 모임 11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3천 원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우선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KTX 직선화는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 가능한지 살펴보자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지역 갈등에 세종역은 어렵겠지만 익산 여수간, 전라선 철도 선형 개량 등 수건 사업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난처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필터산업이 노조원들을 탈퇴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를 밝힐 것과 노동부가 나서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출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지난 4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위해 진행된 호주, 뉴질랜드 연수에서 타 시도와 달리 전북에서는 도청 국장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출장과 연수가 6회 이상인 공무원이 3명이라며 기회가 특정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협약한 양보다 많은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올리고 주민지원기금을 현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당장 수수료 인상은 어렵고 현금 지급도 당초 협약이나 조례상 힘들다고 밝혀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혜택이 확대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100억 원까지 늘리고 대출 한도는 종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자부담 금리는 2%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는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